중환자실에서 딱 눈을 떴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 유방암 폐전이 뇌전이 환우 안규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 감정을 인정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감정이 없어질 수가 없고 내 옆에 항상 있는데 그냥 잘 다루면 그 감정도 잘 다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환우분들이 갖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 두려움, 그거를 저는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환우분들의 가족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어머님, 아버님, 내 가족의 이 살얼음판의 두께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예상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 뭘 두려워하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내 발밑에 있는 살얼음판의 두께는 0.1mm인지 10cm인지 그 두려움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언제는 10cm였다가 언제는 막 0.1cm가 되고 왔다 갔다 해요. 그 순간이, 매 순간이. 그래서 그냥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를 알아채리는 거, 그런 것이 또 명상이고 하나의 치유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거는 그냥 인간은 간사하다. 인간이니까 그러하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막 아프고 괴롭고 그럴 때는 하늘에 계신 신께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신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지만 또 좀 좋아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제 욕구와 욕망을 그런 채우는 순간으로 제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그냥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그러하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과정으로 매일매일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항암은 임상 항암을 하고 있어요. 1년 넘게 이 항암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힘들지만 끝이 없고 어쨌든 내가 견뎌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힘들다고 주저앉기보다는 어떻게 이 하루를 좀 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좀 더 부작용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너무 겉은 멀쩡해 보인다, 목소리 너무 좋다 라고 하지만 괜찮지 않아요.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겠어요. 목은 타들어가는 것 같고 머리는 띵하니 아프고 다리에는 불쾌한 통증이 있고 감각이 저하가 오고 뇌는 잘 돌아가지 않고 그런 부작용들은 막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불평불만하면서 지내기보다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약 없이 어떻게 내가 이 과정을 또 견뎌낼 수 있을까라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더 밝게 이 항암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기분이 약간 업돼 있을 때는 조울증 환자처럼 이렇게 조증 환자처럼 막 업돼 있을 때는 기분이 좋다가도 갑자기 깔아앉게 되면 또 한없이 동굴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럴 때는 사실은 가족밖에 모르죠. 그래서 어쨌든 항암을 제가 3주 혹은 4주 사이클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힘든 날이 10일 이상 갈 때도 있고 또 괜찮을 때는 또 좀 짧게 뭐 한 7일 정도로 또 마무리될 때가 있고 합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경험했던 거라서 덜 힘들긴 한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두드러기가 난다거나 두통이 너무 온다거나 너무 못 먹겠거나 막 그런 랜덤한 부작용이 왔을 때는 저도 좀 당황을 하죠. 하지만 어쨌든 5년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니까 좋아지더라 라는 데이터가 있어서 그 과정으로서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치료생활 하면서 많이 울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막 펑펑 울거나 이랬던 적은 이제 손으로 꼽는데 첫 번째 울었던 것은 처음으로 유방암 판정 받았을 때 혼자 석촌호수를 걸으면서 엄청 울었었고요. 두 번째는 사기 폐전이 되어가지고 사기 판정을 받았을 때 그때 남편과의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는데 평소 같으면 좀 의연하게 넘길 수 있는 것이었는데 갑자기 뭔가 서러움이 폭발해가지고 한번 또 크게 울었던 적이 있고 또 뇌 전이가 되고 나서 뇌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 제가 이제 약간 멘탈이 탈탈 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매번 가던 일이고 매번 하던 병원의 일인데도 뭔가 굉장히 낯설어가지고 제가 막 헤매다가 갑자기 내 처지가 되게 처량해서 울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막 엄청나게 울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가만히 누워있으면 눈물이 날 때는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종교적으로 종교 생활을 할 때, 갑자기 이제 저를 돌아볼 때, 그리고 수녀님 앞에서 이제 기도 드릴 때, 뭐 이럴 때는 막 펑펑 운다기보다는 조용한 소리 없는 그런 눈물이 많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같이 치병 생활하면서 어쨌든 서로 의지하고 웃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는 별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 또 많이 느끼고, 또 그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어쨌든 같은 공감대라는 게 있으니까 또 제가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그분들한테 별거 아니게 지나갈 거예요 라고 할 때 저도 많이 보람을 느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장점은 저랑 같이 치병 생활을 하신 분 중에 아직 배드 케이스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약간 꿋꿋한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겨내는 걸 보면 나도 이겨낼 수 있겠다 이런 희망도 또 얻고, 지나고 나면 우리는 다 웃고 있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같이 치병 생활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유방암을 겪고 나서는 크게 삶의 루틴이 바뀐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삶의 변화 두 가지는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워커홀릭인데 잠은 죽어서 자는 거고 밥은 내일 먹어도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잠은 안 자면 진짜 큰일이 나고, 밥도 꼭 제때 내 몸에 영양소를 넣어줘야 내 몸이 원활히 대사가 되는구나 라는 거는 깨우쳤어요. 그런데 뇌전이를 판정을 받고 개두수를 할 때는 조금 입장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쨌든 뇌를 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불안감이 많이 왔어요. 어쨌든 눈을 못 뜰 수도 있다, 뭐 사인할 때 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거 사인을 할 줄 알고 되게 마음의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신경외과 교수님한테 제가 죽을 수도 있나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신경외과 교수님이 내가 하루에 규민님 같은 환자를 3명, 4명씩 수술을 하는데 죽음이 바로 옆에 있다면 자기가 어떻게 수술을 하겠냐라고 되게 저를 안심시켜 주시더라고요. T 스타일로 안심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죽을 확률은 굉장히 낮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에 들어갔는데, 수술에 들어가서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을 때 중환자실이라는 공간이 주는 압박감이 있잖아요. 중환자실에서 딱 눈을 떴을 때 제가 나중에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릴 텐데 V를 하고 찍었어요. 양손 V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지금 생사를 오가는 이 타이밍에 V를 하고 사진을 찍냐라고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진 한 장에는 되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왼쪽에 얼굴에 안면마비, 왼손, 왼발 쪽에 마비가 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수술에 들어갔기 때문에 운동신경까지 암이 먹어 들어갔다. 그래서 이거는 건드리게 보면 운동신경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V를 하고 사진을 찍은 것은 나 마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 가족들한테 그 한 장의 사진으로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사진을 보니까 그런 히스토리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중환자실에서 딱 눈을 떴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나 집을 다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을 다 정리해서 매우 미니멀리즘으로 살아야지, 안 그러면 내가 어쨌든 죽음을 맞이하고 난 뒤에 나의 뒷수습을 하는 가족들이 나의 이런 삶을 보게 되면 굉장히 슬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이라는 친구는 그냥 항상 옆에 있어요. 우리가 걔를 보지 않든 보든 옆에 있는데 우리는 좀 더 그 친구를 먼저 보는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뭐 뇌출혈이나 사고사로 돌아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것에서 저는 매우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뒷수습을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정리를 해놓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치병생활 하시는 분들도 너무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안 좋은 생각이 많이 드시겠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아, 나에게 신이 준비할 시간, 깨달을 시간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지금의 삶이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